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올려주시는 영상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로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비전공자입니다. 현실적으로 팀노바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독학으로 컴퓨터의 구조와 함께 C 언어, 파이썬, HTML 플러스 CS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고 이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던 중 노프 팀장님의 병특에 관한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저는 4급 보충력으로 산업기능요원 지원 가능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프 팀장님의 영상을 통하여 자격증이 큰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컴퓨터 전공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도 나쁘진 않죠. 저도 산업기사 있긴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병특해야 되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를 했을 때 공부는 항상 좋죠. 근데 자격증 따는 거에 따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인 게 저는 그 자격증 따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거랑 그냥 공부를 위해서 그냥 보다가 겸사겸사 자격증을 따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을 취득하는 측면에 더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업계가 그렇게 막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실력 좋으면은 바로 알아보고 실력 별로면은 다 별로라고 해요. 딱 보면 알아요, 개발자들.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네. 그냥 경력이 많으면 다 그냥 경력 많은데도 안 나가면은 그냥 그 사람 실력 부족한 건데 그것도 다 모르고 그냥 경력 많은 사람이 안 되니까 다 막 절망적인 줄 아는데 IT 업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 많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여러가지 기업의 형태를 다 가고 관찰하는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제가 운이 좋았으면 좋았죠.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기업을 다 만나죠. 소기업부터 해가지고 중기업부터 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거의 뭐 일을 싹 다 하게 되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찰하게 되는데 제가 낸 결론은 IT 업계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력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 되게 중요한 업계라서 공부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 자격증은 별 쓸모가 없다. 정부 프로젝트 같은 데서 이 사람 가치 정하는데 좀 필요한 정도? 근데 별로 그 중요점을 안 두시는 게 좋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번 매우 다양한 분야의 IT 관련 산업체들이 있는데 노프 팀장님은 어떤 계기로 웹보안 쪽 회사를 택하게 되셨는지. 웹보안 쪽이요? 제가요? 웹보안 쪽 아닌데 그냥 보안 회사인데. 그리고 그거는 제가 처음에 한 회사는 웹 에이전시고요. 웹 에이전시인데 스마트폰 에이전시, 스마트폰 앱 개발 에이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때는 제가 그쪽 관심이 많았으니까 스마트폰 좀 개발하는, 제가 병특할 때는 2000 몇 년도였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25살 때인데 그때는 이제 아이폰이 나온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전? 10년 전쯤이라서 그 개발자가 많지는 않았고 저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공부해서 그 아이폰 개발을 공부를 해서 그 회사에 간 거고요. 첫 번째 회사는 그랬고 두 번째 병특 회사는 보안 쪽이었는데 보안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 회사에 갔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연봉 맞춰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연봉을 줘야 가는 거죠. 저는 되게 제가 아무튼 이런 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막 깊게 많이 생각 안 해요.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깊게 생각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저는 제 미래는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쪽에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안 가리는데 학생들 미래에서는 아무래도 제 실력에 증명을 해주는 존재들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료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별로 얘기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을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냥 하고 싶은 데 가세요. 하고 싶은 분야로 가야죠. 그래야 생산성이 좋죠. 저는 그때 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맞고 이런 것도 중요했고
2번 어떤 분야의 산업체가 단기간에 준비해서 갈만한지. 뭐 이런 질문 저한테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저는 이런 어떤 사파의 영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팀노바에 오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묵묵히 공부하는 걸 강조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공부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사실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천을 하자면, 개발을 배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분야,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는 웹개발 쪽이긴 해요. 그리고 수요도 가장 많기도 한데, 그만큼 잘하는 웹개발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자들 또한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서 자바, 그냥 국비지원에서 많이 하는 테크트리, 자바, 스프링 뭐 이쪽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하시던지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를 파시던지. 근데 저는 웹개발을 아무것도 못한다면 웹개발을 그래도 추천하고 싶어요. 웹개발 쪽이 수요도 있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고연봉은 당연히 힘들다는 거, 그거는 이제 꼭 아셔야 돼요. 3번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죠? 이거 사실 컨설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유튜브 컨텐츠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좀 수업을 여러 개 막 들어가고 좀 집중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제가 컨디션 안 좋아도 이해 좀 해주세요. 어떤 쪽을 지원하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 분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애매해요. 그냥 장점들이 있죠. 그냥 대충만 얘기해 볼게요. 보안 쪽을 하면 보안 지식 같은 게 쌓이겠고, 개발을 할 때 시큐어하게 코딩하는 게 뭔지 감이 좀 오겠고, 현 시대의 보안이 뭐가 좋은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겠고, 게임 업체로 가면 어떤 기획적인 요소부터 실제 뭐 만들어지는 게 뭐 좋은지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 있겠고. 근데 이거를 내가 답변하기 너무 웃긴데,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알아듣게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는 전문가고, 전문가라는 사람은 제가 답변하는 거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질문하면 이거 무슨 막 10시간 20시간을 떠들어도 다 못할 만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3번 질문이.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비등비등하겠지만 그나마 커리어 쌓는 쪽에 유리한 산업체 복무 분야 추천. 뭐가 비등비등해요? 잘 모르시잖아요. 일단 잘 모르는데 지금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막 좀 그래요. 사실 비등비등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난이도가 달라요, 분야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게임 쪽으로 하면은 뭐 그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게임에서 쓰는 그런 자주 쓰는 기술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그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테크니컬한 면에 좀 더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그려진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 때 이제 개발하던 시절의 얘기고, 저 공부하던 시절에.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개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엔진들이 훌륭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게임 쪽은 뭐 그냥 어떤 좀 엔터테인먼트적 뭐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게임 개발은 테크닉이 좀 게임 개발스럽게 쭉 가는 경향이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웹개발을 하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를 하면은 클라이언트 개발 같은 느낌을 배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살리기 좋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확실히 있죠. 근데 이제 서버에 대한 개념, 나는 하나고 서버는 하나고 여기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한다, 그런 측면에서의 프로그래밍이 좀 발달하겠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상대적으로 좀 이제 자주 다룰 수가 있어요. 웹 개발 중에 백엔드 쪽에 가게 된다면. 프론트엔드면은 웹브라우저들에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안에 있는 엔진들이 어떻고, 이 엔진들은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진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기라성 같은 기술들이라서 사실은 뭐 이걸 했을 때 커리어가 쌓이고, 이걸 아까 스펙처럼 보는데 사실 이게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근데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비등비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웹 클라이언트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좀 더 나아갈 뭐 웹 클라이언트 기술들을 집중하고 본인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아 웹으로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프론트엔드는 그냥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 어차피 프론트엔드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플랫폼 개발과 유사한 점이 좀 있어서 그냥 클라냐 서버냐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안은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각각 분야마다 보안 회사마다 보안 제품이 진짜 다 다르고, 그리고 게임 회사라도 주로 쓰는 테크닉이 다 다르고, 웹개발 회사라도 그 웹에서 홈페이지 속성이 다 달라서 사실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커리어 쌓는 쪽에 뭘 커리어를 쌓아. 아 간만에 이제 어깨가 확 뭉치네. 그냥 지금 초보잖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수업 때 오는 수료자 친구 있어요. 병특 지금 한지 한 2년차 가까운 친구인데 얘 이제 거의 졸업할 때 된 것 같은데, 졸업이 아니고 병특 그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연봉 협상 관련해서 저랑 얘기하려고 이제 수업 때 옵니다. 응용 2단계 수업에 오는데, 그 친구가 훈련소를 갔다 오는데 훈련소에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2000대 후반에 병특인데도 2000대 후반에 가게 해놨는데, 문제는 걔 말고 이제 훈련소에 만난 친구는 거의 5000대 중반 정도 연봉을 받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저 때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뭐 5천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물론 그 사람 예일대 나오고 뭐 그런 거 따져봤을 때 그냥 원래 괜찮구나 스펙이 뭐 이런 느낌인데, 이쪽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 업계에서 뭐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막 딱히 좋진 않네요.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무지해서 하룻강아지 법무사인 줄 모른다고 너무 무지하니까 막 이걸 커리어를 지금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 가셔도 잘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커리어 쌓는 거는 지금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끌리는 쪽에 가세요. 그래서 웹 개발을 하든 뭐 클라이언트 개발하든 인베디드를 하든, 인베디드도 좋죠. 운영체제라는 게 무엇인가, 또는 이제 어떤 좀 기기에 좀 더 가까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뭐 실시간 운영체제 같이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진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등등등. 좀 근데 인베디드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뭐 C 언어를 좀 더 잘하게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 근데 또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또 그 기술이 다 달라가지고 배우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커리어가 쌓는다 그것보다 그냥 어떤 기술이 정통한다의 목적을 두시는 게 포괄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코멘트를 드릴게요. 이 질문은 솔직히 조금 너무 갔어. 4번 병역특례 기간 중에 개발자로서 느끼시거나 겪으신 썰들이 있으신지. 뭐야 이제는 나의 사연까지.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하,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살짝 무례하신 거예요. 왜냐면 무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을 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개발자로서 느끼시거나, 개발자 존나 힘들구나 이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존나 힘든 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고, 저는 개발자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병역특례 하면서 연봉 막 다 착취당하고 되게 불쌍한 개발자도 있는 반면에,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같이 훈련소 했던 애들 보면 연봉이 진짜 다들 존나 높고, 지금 다 30대 초반일 텐데 걔네들 나름대로 돈 존나 번 애들 존나 많거든요. 어떤 애는 100억 투자 받았고, 걔는 친하진 않아요. 잘 몰라요. 그냥 동료였어요. 그런 애도 있었고, 뭐 저도 뭐 저 나름대로 아쉽지 않게 살고 있고, 근데 다 지금 한 자리 다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어떤 애는 뭐지 게임이 초대박이 나가가지고 막 십몇억 벌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병특하던 애들이 그때부터 괜찮았어요. 그때도 되게 괜찮은 애들이었는데
지금 지나니까 아쉬운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다 멋있는 거야 약간. 그러면서 아, 병역특례는 계급의 시작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다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자기가 꿈이 있고 열심히 정진은, 열심히 안 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아, 시간이 지나면 진짜 굉장한 어떤 부자가 되어 있던지, 아니면은 어디서 CTO급으로 굉장히 회사를 잘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주 굉장히 이제 굉장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 이쪽은 열심히 하면 잘 되는구나. 뭐 그런 애들이 스펙이 좋나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개발만 되게 잘하고, 그거 빼고는 그냥 딱히 딴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써. 근데 워낙 이제 그냥 개발 잘하니까, 그냥 개발 잘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일도 지장 없구나라는 거. 근데 그냥 어설프게 잘한다가 아니고 자기 혼자 잘한다 이런 사람 말고,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막 이런 사람이, 이런 매력이 막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정도가 되면 꽤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발 막 어디 가서 자꾸 사람들이 개발 안 좋다, 개발 막 쓰레기 같다 막 하는 막 그런 개발자 보면, 사실은 아, 꼭 저렇지만 않은데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할까? 왜 꼭 저렇게만 안 좋게 얘기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할까,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병특하면서 진짜 괜찮은 개발자들 많이 봐서,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그 병특 제가 끝난 지가 벌써 한 이제 6년 7년 됐죠. 근데 6, 7년 됐는데 아,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개발업이 좋아요. 개발업이 좋고, 그리고 그 남한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서 좋아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 성격에는 잘 맞았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맞추고 이런 성격이 좀 아니라서,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달라 이런 분야고, 그리고 그 대신에 회사에서 싸바싸바 하지도 않고, 반대로 걔네가 나한테 싸바싸바 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도 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잘 받아내기 좋은 분야예요. 그리고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쿨해서 좋아요. 물론 이제 꼰대 회사나 정말 안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 안 가면 되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부를 더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대, 생계 때문에. 뭐 제가 실제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개발자분들이 생각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뭐 불만이 있으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지금 모두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되고 모두 내요. 그러면은 불만을 갖지 말으시든가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더 도움닫기 같이 이렇게 한 템포 쉬는 타임도 필요하잖아, 인생에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되게 그런 사람들이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아, 개발자도 자본주의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조건 같은 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독특하고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이 좀 있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힘들었던 점은 존나 내가 새벽 6시까지 코딩을 몇 번 했는 줄 알아요? 내가 5시까지 내가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몸이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몸이 그때 많이 상했어요. 사실 병특할 때 너무 열심히 했어. 사장들은 좋겠지만 나는 안 좋았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워낙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었어요. 소문이 좀 나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아는 개발자분이 또 어떤 개발자분이 창업하려는데 너 군복무 끝나고 같이 할래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죠. 근데 저는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딴 데 그냥 계속 그냥 프리랜서가 전 좋아서 했는데, 기회도 많았고 그냥 열심히 한 만큼 기회가 많은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미 관련 영상들이 몇 개는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하려는 IT 분야 학생들과 저 같은 보충력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약간 무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신다면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쭉쭉 들어오니까 이게 조금 당황스럽네요. 뭐 이게 젊은이의 패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조금 이렇게 관점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 시켜보세요. 실제로 어디 부분 공부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구조와 함께 C 언어, 파이썬, HTML, CSS 공부하고 있고 C 언어 어떻게 했는지, 파이썬과 어떻게 다른지,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메모리 사용성이 어떻게 다른지, HTML과 CSS만 공부하지 말고 인터넷의 역사부터 웹브라우저란 무엇인가, 웹서버란 무엇인가, 이런 서버 구조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문법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보통 딱 그 문법만 하고 이해 못하고 그냥 짜지니까 적당히 짜는 개발자들에게 딱 좋으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